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다시 들어도 경악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악마 같은 범행을 저지른 23살의 정유정.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범행 전에도 좀 이런 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신 적 있었을까요?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영혼 없다 말하는 게 딱 그거예요. 지금 정유정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녹음된 거, 미리 녹음된 거 녹음기를 계속해서 틀어대는 그런 반복되는 말과 똑같아요. 저게 뭐가 뉘우치는 감정이 있고 뭐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미안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장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보신 영상은 검찰에 송치되던 모습인데요. 정말 반성한다면 본인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사전에도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신 여성 23세 1999년생입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온 것 같다. 유가족분들께 굉장히 사죄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의 모습은 신상공개 모습. 그러니까 시민들은 사진으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완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서 얼굴을 가려버렸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신상 공개된 모습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볼 수 없게 되는 게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게 맞느냐. 신상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머리로 얼굴을 전체 가리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길 꺼려한다면 실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최근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기사와 내연녀 살해했던 그 이기영인가도 예전에 그 주민증 사진인가 그거 공개됐지 최근 모습하고 완전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문 변호사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이른바 미국의 예를 들면 머그샷 같은 게 있잖아요. 왜 그거 공개하나? 옛날 주민증 사진 뭐하러 그러면 신상 공개 사진 신상 공개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 저도 예전부터 많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전에 장윤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으면 그 전에 과거에 자기 사진 하나 신분증의 사진이나 공개하면 저 얼굴하고 과연 정유정의 지금 실제 모습과 같을까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상 공개를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하. 신상 공개가 정말 실효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국민들이 저 사람의 현재 얼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처럼 머그샷 촬영한 것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실효적으로 신상 공개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신상 공개가 뭐합니까? 저렇게 저희가 본 거는 얼굴이 아니라 모자네요. 검은색 모자. 그러네요. 옆에 맞아요. 오히려 경찰관들의 얼굴만 보입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이 정유정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를 오싹하게 만들고 경악하게 만들었잖아요. 평소에 살인에 관심 많았다? 평소에 범죄물 드라마나 이런 걸 즐겨봤다? 어떻게 그런 말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안준영 기자님, 23살 정유정을 혹시 주변 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만 23세 이 정유정은 지난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거의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회와 단절한 채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네.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내성적인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소 말없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 어. 정유정이 최근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다음 달 10일에 시험이 있어서 도서관 등을 오가며 공부하는 과정이었는데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여러분, 이 얘기는 처음 들으셨죠?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23살의 정유정이 여러분 들으셨어요 방금? 어떤 시험을 준비했다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이른바 공시생했다는 거 더더욱 기가 참다. 만약 공무원 돼서 어쩔 뻔했어요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만약에 공무원 됐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니까 네. 소름이 끼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유정이라는 존재가 일반 사람하고는 뭔가 사고방식과 감성 체계가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 같은데 어허.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됐는가에 대해서 네. 지금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반사회적인 콘텐츠에 장기간 동안 노출이 되면서 살인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생긴 것 같다. 세상에. 그거를 통제하려면 네. 사회화 과정이 필요한데 거의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그런 사회화 기회를 상실한 것 같다. 아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멀쩡한 사람이 이 반사회적인 콘텐츠를 봤다고 해서 과연 저렇게 될 것인가 네. 아니면 원래부터 반사회적인 경향성이 있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유정이라는 저 존재의 삶의 관정을 다 들여다보면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아하. 이제부터 네. 저 존재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 캐낼 게 많다는 거예요. 정유정을 통해서. 그런데 정유정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고르는 게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대상을 골랐다기보다도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게 이수정 교수의 또 다른 분석에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해볼 네.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살해하고 시신을 이제 유기를 했잖아요. 훼손해가지고 네. 만약에 정말 완전 범죄를 꿈꿨다면 신분증을 어디다 갖다가 뭐 폐기를 했어야 사실은 더 완전한 범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분증을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원과 연관된 그런 어떤 뭐 온라인상의 신원을 탈취하기 위한 의도가 유달리 과외 선생님은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치에 놓여 있잖아요. 또 네. 개인정보가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자를 유달리 특정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부터 좀 그 수사를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거다. 백성문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수정 교수님이 얘기한 그 표현, 피해자의 신분을 탈취하려 했을지 모른다. 이걸 좀 시청자분께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범죄가 너무 기괴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드러나는 거는 거의 무동기 범죄입니다. 아. 그냥 나는 살해를 하고 싶었고 살해를 하기 위한 대상을 특정을 했고 과외를 통해서 마치 자기가 고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네, 본인이 교복을 입고 그랬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아마도 피해자가 여성인 것, 그다음에 아무래도 혼자 사는 여성, 이걸 특정을 해서 피해자를 좀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아하. 조금 전에 이제 이수정 교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실종 상황으로 만들려면 이 피해자의 소지품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의 신분증을. 그러니까 혹시 본인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본인이 그 피해자처럼 행세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하지 않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너무 기괴하고 네. 이해할 수 없는 범죄다 보니 이런 범행 동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CCTV 모습은요, 정유정이 피해자 집에서 이미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했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거기서 뭘 가져왔냐? 지금 CCTV에 보신 저 여행용 가방, 이른바 트렁크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보면 트렁크가 육안으로 봐도 가벼워 보이죠? 지금 저걸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할 요량으로 저 트렁크를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거. 근데 저 발걸음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님, 저게 발걸음 보면 마치 새벽에 어디 일찍 차 타러 가는 여행 가는 듯한 성큼성큼, 저게 어디에 뭔가 미안한 마음, 두려움, 그런 게 어디 저기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이 정유정이 사람을 해치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범행이 발각될까 봐 공포감에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 상황을 좀 가볍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약간 즐기는 거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여행 가는 모습 같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마 저런 모습 때문에 유족들이 더 원통해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경찰에서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동기를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지 잘 밝혀져야 되고 앞으로 법원 판결까지 또 그 과정이 유족들이 심리적으로 조금이나마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또 수사 당국이나 법원이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이번 사건 통해서 화웨이 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 허술함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냐면요. 실제로 본인 신분을 그대로 알리면서 가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하. 본인이 마치 학부모인 것처럼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겠다. 가입한 건 학부모고 마치 자신의 자녀를 과외 선생님에게 보낸 것 같이 가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외 앱을 왜 가입을 했었을까? 아마 여러 동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대상을 물색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찰 조사 결과 경찰은 정유정이 평소에 영어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공무원 시험을 봤다라고 준비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영어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컴플렉스를 해소할 겸 그래서 범행 대상자도 사실상 고학력의 영어가 가능한 여성을 사실상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정의 그 범행 동기, 이건 정말 듣고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이 부분은 이 경찰이 또 검찰 단계 수사로 더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정유정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할아버지가 뭔가 유족들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뭔가 입장을 밝혔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손녀를 잘못 키운 죄, 일단 본인도 죄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유족들한테 100배 사죄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유족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치유가 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과정을 보면서도 유족들이 유심히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신감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가족들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국가기관에서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유정 법의 무거운 처벌 내려줘야 될 거고요. 그 모습, 그 과정까지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